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쩌면 조금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바로 강한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, 그 용기 있고도 드문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건 우리가 가진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. 진짜 평화는 남들보다 더 잘나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여정을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.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가보시죠. 자, 첫 번째는요. 한번 바뀌어볼까? 하고 마음먹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용감한 행동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왜냐하면 보통은 모든 문제를 남 탓,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. 그럼 왜 자꾸 옛날 방식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걸까요? 그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부터 다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칭찬이나 승리 같은 외부 자극에서 오는 짜릿한 도파민적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해요. 하지만 이건 아주 잠깐이고 지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죠. 진짜 행복은요,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세로토닌적 평온, 즉 내면에서부터 오는 잔잔하고 오래가는 만족감이에요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도구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끼고 있는 왜곡된 안경이 있거든요. 그런 흔한 인지 왜곡 5가지를 보고 그 안경을 벗을 수 있게 도와주는 10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왜곡된 안경은 바로 흑백 논리예요. 세상을 성공, 아니면 실패, 완벽, 아니면 쓰레기, 딱 2가지로만 보는 거죠. 그 사이에 수많은 회색 지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1등 못하면 난 쓰레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해요. 1등을 못했다고 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. 그리고 실수 좀 할 수도 있지. 그렇다고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. 이렇게 말이에요. 다름은 나는 특별하니까 라는 생각이에요. 나는 남들과 달라. 그러니 이 규칙은 나한테 적용되면 안 돼. 이런 특권의식은요, 결국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 뿐이에요. 다른 사람들과 진짜로 연결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규칙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. 그리고 평범하다는 건 지루한 게 아니야. 오히려 안전하고 편안한 거지. 이렇게요. 이건 세상 모든 일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전부 나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마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요. 저 사람이 날 보고 인상을 찌푸리네? 나를 비난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. 그냥 저 사람이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. 모든 게 다 나랑 관련된 건 아니야.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. 이건 정말 위험한 함정 같은 거예요.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곧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. 내가 불안하니까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. 이런 식으로요. 감정이 현실을 왜곡하게 두는 겁니다. 갑자기 수치심이 확 밀려올 때 내가 뭔가 끔찍한 잘못을 했나 봐 라고 단정 짓기 전에 일단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. 내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는 거지. 내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건 아니야. 이 감정을 100% 믿기 전에 진짜 사실이 뭔지 한번 보자. 마지막 왜곡은요, 어떤 피드백이든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의 조언이라도 전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? 맞아요.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멋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. 누군가 나에게 비판적인 말을 할 때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반응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아, 이건 내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한 이야기구나.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.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솔직하고 용감한 거야. 그럼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? 바로 늘 완벽하고 강한 척하느라 지치게 만드는 가짜 나라는 갑옷을 벗고
진짜 당신의 모습과 만나는 길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에게 내 두려움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. 이런 취약성을 드러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배우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 괜찮아, 그럴 수 있어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앞으로 여러분의 여정에 나침판이 되어줄 내용들입니다. 이 원칙들을 기억해 주세요.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.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에 맞서 싸우기. 나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다독여지기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하고 궁분해하는 것.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진짜 평화로 이끌어줄 겁니다. 이 비유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나를 지키려고 입었던 그 무거운 갑옷이 사실은 시원한 바람이나 따뜻한 햇살 같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. 그 갑옷을 벗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. 오늘 나눈 생각들을 꾸준히 실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성찰 일기예요. 내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. 여러분의 다음 걸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